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LFC 5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축구 해설의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옷이 좀 바뀌었죠? 네. 저희가 이제 LFC 측에서 저희한테 이 LFC 이번 시즌 유니폼이랑 그 뭐 자켓, 모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 입을 수 있는 티셔츠까지 또 감사하게 선물을 해주셔서 이번 방송부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LFC 유니폼 입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유니폼 간단 관전평 어떤가요? 감상평. 제가 본 모든 축구 유니폼 중에 가장 럭셔리하고요. 가장 좀 부티나는 그런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디자인 보이시죠?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뭔가 LFC의 그 검정 골드 조합이 주는 어떤 장점을 진짜 최대한으로 살려준 그런 유니폼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 화려하죠. 그 선물 받았다고 해서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심지어 어센틱이에요. 어센틱. 그래서 이 네. 별도 있죠. LFC 별도 있고 재질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아디다스 특유의 어센틱 문양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게 패턴이 좀 독특한 것 같아가지고, 아 여러분들 진짜 이게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또 실물로 이렇게 착용하시는 거랑 또 이게 느낌이 좀 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이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입었을 때 느낌이 달라 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음. 뭐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상당히 이제 예쁘게 이번 시즌 유니폼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LFC 유니폼 많이 많이 구매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안녕 LFC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5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회차는 경기가 없었어요. 지금 그쵸. A매치 경기를 이제 계속 소화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기간이기 때문에 LFC 소속의 선수들도 지금 차출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저번 방송 때도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차출된 선수들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제일 먼저 좀 다뤄봐야 될 주제는 LAFC, 저희가 안녕 LAFC라는 팟캐스트, 그러니까 LAFC의 선수들이나 뭐 그런 경기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출전한 그 대한민국 대표팀 관련해서의 그런 리뷰를 좀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다뤄볼 주제는,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 음. 대표팀이 지금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코트디부아르와의 첫 번째 평가전, 사실상 이제 월드컵으로 가기 전에 뭐랄까요, 최종 담금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라는 게 결국엔 이번 3월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서 A매치였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골대를 무려 3번 맞추는 불운까지 겹친 이 상황에서 이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 0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 라인업을 처음 이제 들고 나왔을 때도 실험적인 이 멤버 구성으로 이제 좀 짜여지다 보니까, LAFC 팬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이제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었고요. 이게 참 아직까지도 우리 대표팀이 백쓰리냐 백포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번 경기도 백쓰리를 이제 쓰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0대4로 너무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명철 해설이 또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이근호 해설이랑 또 양동석 캐스터랑 같이 또 이 경기를 중계를 했잖아요. 네. 이 그 경기에 관련된 리뷰를 들어보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또 중계진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경기 시작 전도 그렇고 경기 끝나고도 그렇고, 중계진 내부에서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어떤 얘기했나요? 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거 약간 2014년 브라질 생각이 나는데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같은 자,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감독님이시고 또 이근호 의원님은 근호 형님은 사실 이미 브라질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러시아전에서의 그때 득점.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득점자로 또 기록을 남겼던 게 브라질 대회였는데 뭔가 좀 이 흘러가는 흐름이 마치 브라질 때 느낌이 난다. 왜냐하면 브라질 때도 뭐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감독 그리고 가나전이 그때 월드컵 직전이긴 했었어요. 3월은 아니고 월드컵 직전이긴 했었는데 그때도 아프리카 대륙의 팀에게 0대4로 패배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팀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좀 불안한 어떤 상태에서 월드컵을 좀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사실 뭐 아직 월드컵 직전은 아니고 3월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너무 안 좋은 결과예요. 뭐 스코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점이 너무 많았어서 우리한테는 좀 아쉽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던 좀 실패를 크게 했던
브라질 때 느낌이 좀 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안하고요. 지금 불안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전환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월드컵이 이제 대한민국 축구 팬들한테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사실상이 또 마지막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이 손흥민 그렇죠. 선수의 나이를 또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뭐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손흥민 선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 다시 한번 이제 출전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모드리치 형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이 선수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다음 월드컵 뭐 나이상으로는 출전하지 말란 법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무대가 지금 어찌 보면 너무 걱정과 우려 속에,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요즘에 제 주변에 대표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과 4년 전 카타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왜냐면 그때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우리가 월드컵 준비를 굉장히 잘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도 우리가 좋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심도랑,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월드컵도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은 사실 물론 이제 시간대 자체가 보기 좀 어려운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뭐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이 보여주는 지금 행보 자체가 너무 팬들과 좀 동떨어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 이야기해 주신 게 딱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내 분위기는 사실 LFC의 우리 안녕 아래 LFC를 봐주시는 분들이 한국 팬분들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혹시 한국의 지금 어떤 월드컵 분위기는 어떨까 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 아니면 우리 LFC에도 또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있는데 다른 진행자분들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와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이 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의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월드컵 분위기가 사실 잘 나지 않고요. 지금 아니 월드컵 월드컵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느낌에서는 그래요. 진짜 지금 6월에 이제 개막이라서 진짜 이쯤이면은 막 여기저기서 방송도 그렇고 거리에서도 그렇고 이제 막 월드컵 뭔가 굿즈를 사람들이 입는다든지 그런 어떤 분위기 기대하는 그런 게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월드컵 직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홈 경기가 이제 지난 11월에 있었던 가나하고의 경기였는데, 그때 관중 수가 아마 2만 명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중 수만 보더라도 예전보다 대표팀 관중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정말 주위에서 코트디부아르전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여서 시간대가 꽤 좋았는데 하는 줄 사실 몰랐다. 그 축구 보기는 너무 좋은 시간대였는데 그 경기는. 진짜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밤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뭐 보시다가도 그럴 줄 알았지 하고 그냥 바로 뭐 끄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경기 일정 있는 줄도 몰랐다, 알았는데도 관심에서 멀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무관심 단계까지 이미 대표팀은 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뭐 관심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돼 있는 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날 이제 우리가 경기적인 것도 어쨌든 얘기를 이제 좀 해보자면, 사실 저희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불안한 불운한 요소도 있었어요. 우리가 골대를 3번이나 맞췄고, 물론 이제 이게 저는 결국에는 결정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운한 요소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0대4라는 스코어로 패배했다는 것 자체, 물론 우리도 100% 전력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상대인 코트디부아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쪽도 1군 멤버 전체가 나와서 월드컵에 실질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베스트 멤버가 출전한 경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0대4는 너무 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저는 백스리에 대한 고민을 글쎄요, 이게 어쨌든 저는 수비적으로 이 경기는 정말 문제가 많았었던 경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백스리 백포에 관련된 고민을 도대체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이 백스리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지금 우리 대표팀에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불과 지금 월드컵을 약 한 2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직접 중계한 입장에서는 그런 수비진 관련해서 좀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 가장 제가 좀 아쉽고 실망했던 건, 우리는 이제 월드컵에서는 당연히 우리보다 강호를 만나게 되는 대진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실점을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하고 극복을 하고 다음 경기 운영을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첫 번째 실점이 나오면서, 왜냐면 첫 번째 실점 나오기 전까지는 전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게 풀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영규 선수의 골대 맞춘 장면이라든지 우리가 좀 미드블록을 세워서 코트디부아르의 공격을 차단해냈던 시도들, 이건 괜찮았는데 한 번 실점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전의 경기 컨셉은 그냥 와르르 무너진 채로 코트디부아르의 선수들의 어떤 대응과 경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연이어 실점을 허용하면서 실수랑 1대1 싸움에서 밀린 게 사실 시점 과정에 좀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첫 번째 실점도 두 번째 실점도 우리의 어떤 1대1 대처 능력, 사실 조유민 선수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없지 않았고, 세 번째 실점도 우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되게 안일했던 볼 처리, 그게 결국 상대한테 세컨볼을 주면서 또 실점이 나왔어요. 저는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장면들이 계속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3, 백4의 문제보다는 아직 우리가 베스트 11 자체가 좀 완성되지 않아 있다. 어떤 시스템을 쓰더라도 지금 당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좀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술 구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조합을 잘 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활용이 저는 항상 대표팀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해요. 우리 이제 빌드업 할 때 보면은 센터백들 3명 딱 세운 상태에서 왼쪽에 김태현 선수가 이번 경기는 거의 풀백처럼 넓게 벌려서 서령우랑 황희찬을 왼쪽에서 많이 올려보내는, 그래서 그 왼쪽 지역에서는 공격에서 괜찮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중앙에서의 빌드업 구조거든요. 박진섭 선수가 수비수 사이로 내려와서 김태현 선수가 벌어진 틈을 타서 숫자를 좀 채워주고, 그 위쪽에 김진규 선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자기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방에 너무 내려가 있는 박진섭, 그리고 위쪽에는 김진규 선수 혼자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중앙으로는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공격이 자꾸 사이드로만 빠지니까 측면 윙백들 올려보내서 공격이 나가는데, 측면으로만 볼이 가니까 중앙 미드필더들도 점점 측면으로 벌려서 공격 가담이나 포지셔닝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볼 뺏겨서 수비해야 될 때 중앙이 덩그러니 비어있어서 그냥 우리 백스리만 남아있고 거기서 센터백들이 1대1 뚫리면 실점하는 구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매 경기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플랜 A가 지금 안전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좀 조속히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날 경기 저는 미드필더 중에서는 김진규 선수가 제일 눈에 띄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전환 네, 패스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 압박을 받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표팀 내 몇 안 되는 K리거잖아요. 김문환 선수도 있고, 송범근 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김진규 선수가 조현희 선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뭐 정말 군계 일학처럼 중원에서는 김진규 선수 퍼포먼스는 좀 좋았다고 보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하지 않았었고 좀 가벼운 그 감기 몸살 증세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경기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실험적인 라인업을 이제 들고 나왔지만, 어쨌든 초반부에 약간 몰아붙이는 흐름을 가져가던 와중에 실점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플랜이 무너졌다라는 게 이명철이 형 말처럼 이제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 58분에 배준호 선수랑 이제 교체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사실 이한범 선수도 들어갔고, 백승호 선수 들어갔고, 양현준 선수가 이제 들어간 데다가 58분에 이강인, 조규성, 그리고 손흥민이 이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또 주전급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간 모습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도 뭔가를 보여주기가, 뭐 사실 경기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밀린 내용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쪽에서의 퍼포먼스를 뭔가 기대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코트디부아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오스트리아전이 아마 우리 안녕 LAFC가 올라온 시점에서는 진행이 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저희는 아직 보기 전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이번 그 코트디부아르전 때는 교체 투입시켰을 때 왼쪽 인포워드 자리에서 교체 투입을 시켜서 아마 최전방에 조규성, 오현규 이 선수들과 왼쪽에 손흥민, 뭐 오른쪽에 이강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뎁스를 채워줄 수 있는 이재성이라든지 뭐 배준호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가세하는 형태로 우리가 아마 공격진은 좀 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이 기자회견 때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주가 사실 LAFC 일정 보면 되게 빡빡했잖아요. 코스타리카 원정 갔다가 바로 오스틴 원정 가고, 그래서 차출 직전 마지막 경기였던 오스틴전 전후로도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LFC의 좀 바쁜 일정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관리에도 확실히 조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나 팀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게 또 우리 LFC한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LAFC 소속으로 또 A매치 차출됐었던 선수들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뭐 초이니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캐나다 대표팀 소속으로 이번 A매치를 또 이제 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오르다스라든지, 그리고 그때 얘기했었던 매튜 에반스 같은 그러니까 좀 어린 선수들 역시도 지금 이제 경험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는 게, 뭐 지금 LAFC 입장에서는 어쨌든 A매치 브레이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또 팀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상 없이 잘 돌아와서 남은 일정을 잘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저번 방송 때도 이제 짧게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LAFC가 또 이제 리그로 돌아오게 되는데, 올랜도 시티전이 4월 5일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 오전 10시 반이면 또 이제 상당히 좋은 아침 시간대에 이제 중계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경기 때 LFC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무승부를 또 기록한 경기가 이제 지난 매치업이 됐는데, 이번 매치업을 통해서 사실 이제 분위기를 다시금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리그 경쟁 관련해서도 이제 LFC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유일무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딱 유이한 팀이죠. 내시빌과 LAFC가 전체로 따져봤을 때 4승 1무의 성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LFC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좀 이제 다시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살짝 또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건, 수비적으로는 사실 계속 단단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게 공격적으로 득점을 조금 더 터뜨려야 될 필요는 있고, 이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득점자가 나오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이게 확실한 킬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LFC의 공격력이 올랜도 시티전에는 조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올랜도라는 팀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랜도가 지금 5경기 17실점이에요. LFC는 전체 MLS 서부, 동부 통틀어서 가장 실점을 안 하고 있는, 무실점이니까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인데, 반대로 올랜도의 경우는 이제 17실점으로 최다 실점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올랜도는 사실 대형 뉴스가 하나 있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이 이제 올랜도 시티 이적을 확정짓는 오피셜의 발표는 났지만 여름부터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즈만의 어떤 발표가 난 게 바로 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 기사에 대한 반응들을 보니까 와, 그리즈만이 MLS로 오다니 뭐 대단하다 등등의 반응이 있으면서도 근데 지금 올랜도 상황이 안 좋은데 그리즈만도 지금 아마 아틀레티코에서 보다가 좀 이렇게 막막해하지 않겠냐, 뭐 걱정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올랜도의 마이너스 12예요, 올랜도가.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확실히 올랜도가 상황은 좀 좋지 않은 게 일단 맞고, LAFC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공격진의 화력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A매치 기간 동안 어쨌든 뭐 선수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조금 아무래도 점점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적극적인 공격 시도가 사실 LFC가 조금 덜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마 A매치 휴식기를 통해서 조금 더 팀 분위기나 어떤 상황을 좀 가다듬고 전술적으로 좀 가다듬고 나오게 되면 다시 예전에 그 레알 에스파냐전 때 나왔던 일종의 그 어떤 적극적인 공격 시도들, 과감한 공격 시도들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일단은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손흥민 선수의 체력인데, 이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경기를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치르고 그 뒤에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서부 지역이니까 이동거리가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이 어떨지. 거의 한국에서 유럽 가는 거랑 좀 비슷한 시간에 비행을 또 해야 되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에서 이제 뛸 때도 그러니까 한국이랑 또 이제 그 런던을 오가는 일정에 대한 피로감은 뭐 우리가 사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그에 준하는 비행 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고, 이 올랜도가 사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경기, 그러니까 이런 몬트리올전에서 승리했었던 걸 제외하면 이제 전경기 지금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인데다가, 이 가장 최근 3경기만 놓고 봤을 때도 실점이 11실점이잖아요. 지난 내시빌전을 우리가 조금 뭐 올랜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제 0대5 대패가 나왔었던 경기였고,
경기 내적인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슈팅 숫자도 거의 뭐 10개 차이 나는 그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대 득점값 자체가 1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도 골 결정력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사실 LAFC 수비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올랜도전에서 승점을 드랍하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랜도가 정말 작정하고 내려섰을 때, 최근에 이제 LAFC 경기를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약간은 그 뭐랄까 그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경기 막판의 원더골이나 이게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를 못 뚫다가 마지막에 골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승점 챙기는 경기들이 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올랜도전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랜도도 아마 대응을 해올 텐데 잘 뚫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손흥민 선수는 A매치 여파와 또 그 뒤에 있을 북중미 챔피언스컵 일정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인 변수에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LFC가 지금 보면 올랜도와 경기를 치르고 나서 또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 3일 뒤에요. 물론 정말 다행인 건 MLS 올랜도 시티전 홈, 그리고 크루즈 아슬전 역시도 LAFC가 홈에서 치른다라는 점은 그런 원정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루즈 아슬전도 이제 바로 3일 뒤에 이제 11시, 4월 8일 11시입니다. 홈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는데, 이 콘카카프에서 LAFC가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꽤나 고무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르코 도 산토스 감독 아래서의 그런 뭐랄까요? 저는 이제 선수 로테이션이나 체력적인 관리도 분명히 이제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 방송 자체는 손흥민 선수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팀 내 에이스는 사실 이 로테이션이나 체력적인 그런 배려에 있어서 저는 제일 후순위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스 아슬전 역시도 이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런 체력적인 부담을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A매치에 차출된 그런 뭐 초이니에드 같은 그런 자원들이 안고 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LAFC 입장에서도 여기서 제일 주목해봐야 되는 건, 항상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LAFC가 넘지 못한 징크스가 멕시코 팀 징크스였어요. 맞아요. 9번의 준우승 역사가 있는데 다 이제 멕시코 팀을 만나서 아쉽게도 이제 결승에서 이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봤을 때 LAFC 입장에서 멕시코 팀을 또 8강에서 만났다라는 점, 게다가 크루즈 아슬의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서는 우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차전 홈 경기가 아닌 2차전 원정 경기예요. 왜냐면 멕시코 원정을 가잖아요. 뭐 멕시코 원정 자체가 우리 이제 월드컵에서도 멕시코 원정을 어쨌든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손흥민 선수가 미리 치러보는 멕시코 원정 그 분위기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를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크루즈 아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 경기에서 무승부가 좀 동반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리그에서도 그냥 5연승 달리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팀 자체도 최근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백스리 시스템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의 이제 대응책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다가, 최근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득점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루즈 아슬도 약간의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주포들이 지금 터지지 않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이 연승을 달리던 흐름에서는 한풀 꺾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 이 원정에 대한 분위기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1차전 홈에서 LFC가 얼마나 저는 스코어 차도 벌려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LFC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크루즈 아슬전도 준비를 좀 잘해서 이 콘카카프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멕시코 팀을 상대로 한 징크스도 이번 이 크루즈 아슬전을 통해서 LFC가 좀 끌어내는 그런 경기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올랜도 시티전 그리고 크루즈 아슬전에 대한 짤막한 정보 전달,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코트디부아르전 관련한 코멘트로 이제 좀 채워보게 됐는데, 사실 이제 뭐 이게 올라갈 때가 됐을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오스트리아전을 아마 보시겠죠? 아마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전 뭐 전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이 이제 또 어쨌든 L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사실상의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있기 때문에 지난 코트디부아르전에서의 0대4 좀 무기력한 패배보다는 이번 오스트리아전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A매치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다 보니까 저희가 LFC 경기보다는 조금 더 대한민국 대표팀 포커스를 맞춘 이번 안녕 LFC 5화가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리아전 잘 준비해서 치렀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LFC 소속의 또 A매치에 차출된 이 선수들도 부상 없이 팀으로 잘 돌아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안녕 LFC 6화 이때는 또 이제 경기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뭐 지난 방송을 다시 보셔도 괜찮고 그리고 다가올 LFC 소속의 선수들의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